김문수 후보자 배우자 설랑영 씨가 사고를 쳤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기사가 나와 다들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노조하게 생겼느냐? 노조는 가격하고 못생겼다. 저는 반대로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노총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난영은 이제 없다.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 사이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예쁘고 부드럽고 문학적인 모습과 노조 활동을 대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는 세고 못생기고 가격하다는 식의 이분법을 만들어 버렸다. 사회의 정치적 투쟁에 나선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성이 없다는 편견을 고착화하는 발언이다. 이 발언에 대한 규탄을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가 정강훈의 대가리바가 영상을 보도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해요.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대가리를 박는다.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언제까지 꼬라박기 하냐? 밤새도록. 왜?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니들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나라가 이유가 망하니까. 뭘까요? 전라남도 광역위원장이죠. 네, 총동원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찾아봤는데 역시 인파가 너무나 줄었습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차도로도 가지 못하는 인파 수가 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강훈이 화가 나가지고 전국의 이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대가리바가 이랬던 것으로 측측이 됩니다. 어제 돌린 설문조사입니다. 반나절 만에 30만 명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중도 보수층에서도 상당수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 당신이 생각하는 승자는 에서 자 이재명 후보 90%, 김문수 5%, 이준석 2%, 건영국 3%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꼴찌 이준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요즘 검찰 형님 윤석열과 김건희를 엄청 까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친윤들과 확실히 선을 긋고 보수를 살리자며 목에 핏대를 세우는 모습, 그 모습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한동훈이 하는 말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 유튜버에게 굴종하고 정강원의 행사를 따라다니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 구태의 청산 없이는 상식적 중도에 표가 오지 않는다. 친윤 구태들이 익명으로 꼭꼭 숨어서 자기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제게 해당 행위라느니 책임을 묻겠다느니 하면서 욕을 하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없더라도 계속 친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이 무리하게 쫓아낸 사람과 단권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친윤 구태들의 진짜 해당 행위라고 시원하게 뿜어주고 있죠. 좋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EJ 이런 말이 있는데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제어한다 제어한다 라는 뜻인데 한동훈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은 뭐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계획하는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에서 과연 그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게 자명하기에 지금 한동훈의 움직임은 코스프레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오해를 없애고 지금 한동훈이가 건강한 보수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각성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재명을 이겨야 한다라고 항상 말미에 끝나는데 정치는 누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라는 거. 국민의 선택이 이재명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멀리 봤을 때 건강한 보수로서의 좋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특유의 깐족거리는 자세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반면에 이준석은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참 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준석의 태도를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토론회장에서 삐딱이라는 비속어를 이 공론회장에서 서슴없이 사용하는 그 토론 태도를 보며 일말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준석이는 연금 개혁을 세대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며 세대 간의 갈등,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걸 보면 정말 헛똑똑이다라는 생각을 저만 가진 건 아닐 겁니다. 국민연금이 뭡니까? 국민연금은 국가 공동체, 그 전체를 위한 상부상조죠. 우리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젊은 세대, 특정 세대의 이익과 부당함을 세마는 걸 뛰어넘는 건강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죠. 그런데 이걸 사사로이 몇 푼의 이익을 따지며 따로 세대별로 정산하자는 건데 어찌 이런 자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령 후보로 토론회장까지 나와서 떠들고 있는 겁니까? 정말 역겹다. 이준석의 말은 빠르나 내용이 없죠. 정말 그저 삼류 농객 정도 쌈딱에 불과한 수준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번 토론회를 보고 조용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도 이준석을 잘 고쳐서 어느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쓸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준석은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노인과 청년의 세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그야말로 깨부술 줄만 알지 봉합할 줄을 모르는 망치 같은 사람이다. 이 망치 같은 사람이 지금의 시대 과제인 한국 전체 통합, 이 과제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치 망치가 제대로 망치고 있다. 거기에 토론에서 봤지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이다. 국힘의 임요한 씨가 오죽하면 저 예의 없음에 속으로 끙끙 앓았대지 않습니까? 결론은 안타깝지만 이준석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고쳐 쓸래야 고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평소에 이준석과 토론을 많이 하며 그래도 이준석에 대해서 일말의 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박진영 씨가 어제 오죽하면 이준석을 정치계에서 추방을 시켜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입에 담는 것에 제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역대급 대선 후보 토론회가 노무현 이회창 토론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격을 갖추면서 서로의 진보와 보수의 정책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합의를 보기도 하는 토론회 정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 없는 사회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했던 행동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먹칠을 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태도와 반칙이 난무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이 너무 나쁜 것만 배웠다라는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 기일날 또 한 번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하고 저하고 종편이나 라디오에서 토론 많이 했습니다. 그때하고 나중에 하나도 없고요. 똑같았습니다. 자, 종편에서 저 같은 미간 말찍하고 토론을 할 때는 제압하고 싶겠죠. 이기고 싶겠죠. 박살내고 싶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는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재명을 박살내고 권영국을 박살내고 김문수를 조롱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그따위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게 낙제점을 준 겁니다. 토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게 토론입니까? 남을 박살내는 게 토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 회사에서 토론전 합시다. 토론할 때 그러면은 동료 직원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토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그게 토론 아닙니까? 이준석은 기본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을 낙제점을 준 겁니다. 전작년 전국장애인연대 이동권 정치 투쟁을 해서 지하철을 서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전작년을 비판합니다. 동덕여대입니까? 덕성여대입니까? 제 학교 이름이 헷갈리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준석이 하던 갈라치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를 합니다. 동덕여대 이야기. 노인을 갈라치기 합니다. 청년을 갈라치기 합니다. 강희숙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은 김문수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선님 말씀 맞습니다. 인조한 말이 맞습니다. 진짜. 자, 왜 이야기를 드냐면요.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측은지심,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준석은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만들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멸하겠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민주주의에서는요, 다수결의 원칙과 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강한 선호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넘어서는 공화주의, 모두가 잘 살자는 공공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외면하는 약자들, 그 10%들의 목소리, 그게 공화주의 정신이고 공동체주의 정신입니다. 그게 보수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그런 보수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이른바 제임스 메디슨의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약간 룰을 어기고 격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왜?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문제에서 청년들하고 지금 기성세대하고 잘라서 따로 하자고 합니다. 연금이 원래 사회연대기금에서 출발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연대를 하자. 약자들을,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노후의 약자들인 노인들을 지켜주자는 차원에서 연금이 시작된 겁니다. 이른바 빵숑, 펜션이라고 하죠. 그게 국가 차원에서 온 게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청년들하고 노인들하고 분리하자고 합니다. 그럼 연금 뭐하러 해요? 청년 때부터 지금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저축 내가지고 노인 때 그 자기 돈 꺼내면 쓰면 되지. 뭐하러 연금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의 노후를 보장할 생각이 없으면 뭐하러 연장을 합니까? 뭐하러 연금을 합니까?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저축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어요. 연금의 기본 취지를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김문수조차도 연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에 동의하더라고요. 모수개혁을 했으니까 계산식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되도록 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이준석은 하나만 알고 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들이 60이 됐을 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이 막 세계 첫 번째 선진국이 됩니다. 그럼 연금 지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김문수가 이야기하는 계산식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있게 하자는 게 그거예요. 경기 좋아지면 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연금의 기본 취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 옛날 스킨헤드 적금에서 극우들 난동 부렸잖아요. 독일만 지금 극우가 그렇게 득세를 안 하거든. 이유가 뭔가 하면 사회적 토론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돼. 그냥 소수로 축소시켜가지고 박멸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이준석을 따지고 된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권영국 후보가 지정했던 것들을 또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집권자의 자세입니다. 집권자의 자세. 깔끔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명할 것은 끝까지 설명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중도 진보로서 집권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좋은 태도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권영국 후보 두 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